안녕하십니까. 에케아렌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혈액투숙실 간호사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한 2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주제 선정 기준의 근거는 제가 우리 투석실 간호사들이 환자를 케어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기준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다 보니 한 20개 정도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보장의 체계의 이해라는 제목이 있는데 영상을 길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는 2가지 PPT를 만들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투석 환자분들이 일단은 본인 부담금이 있으시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환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왜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에 관해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요.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포함이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에서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이 5대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다음 의료급여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사회서비스는 무슨 복지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보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고요.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누가 사고가 났다든지 집안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는 계층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준은 뭐냐면 소득 인정의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자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바로 기준은 똑같거든요. 이 중위소득 기준은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순서별로 딱 딱 줄을 세우죠. 줄을 세워서 그 50%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준은 똑같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그 차상위 계층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귀난치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2020년 기준으로 1038개의 대상 질환이 있는데 이 대상 질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재산 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면제 특례에 해당하는 혈액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매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석실에 있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거 희귀난치 질환자 재등록해야 된다고 들고 오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저희 이제 의사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2년마다 딱 신청하고 나서 이제 조금 편법으로 그 약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받고 나서 다시 어떤 것을 복귀시켜 놓으면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희귀난치 질환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산정특례제도. 이거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투석을 딱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아마 산정특례 신청서를 적을 거예요. 그죠? 의사선생님이 적어주면 환자분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적고 그 다음 환자분이 원무과 가서 본인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원무과에서 바로 이제 시군구청으로 제출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시군구청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저희 병원은 바로 하는데 한 번씩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인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원무과에서 산정특례 신청이 안 돼 있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안 했던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다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때 30일 이내에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지 앞에 것까지 소급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데 만약 30일이 넘어가 버렸다 이러면은 소급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재 등록, 재등록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때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이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가지고 오시면 날짜 잘 보시고 이걸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